파이 네트워크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파이오니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민호입니다. 어젯밤은 한국 파이 커뮤니티에게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아침에 폰을 열어보니 수십 개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폭발하더라고요. 코어 팀이 깃허브에 몰래 무슨 소스 코드를 업데이트했다느니, 아마존이 우리가 파이로 물건을 살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느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아씨, 솔직히 말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2026년이 되도록 주구장창 번개 버튼을 누르며 파이를 캤고 오픈 메인넷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지만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여전히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형제들을 위해 시원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젯밤에 유출됐다는 그 소스 코드 진짜입니까? 아니면 원화로 현금화하려는 사람들의 시간을 끌기 위한 또 다른 희망 고문입니까? 안녕하세요, 민호 씨. 그리고 팟캐스트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민호 씨를 비롯한 수백만 파이오니어 분들의 초조함,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이것은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젯밤 코어팀은 깃허브의 메인 브랜치에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를 공식적으로 푸시했습니다. 바로 동적 샤딩 프로토콜 버전 3의 소스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자상거래의 거인 아마존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아마존 크립토페이 결제 게이트웨이를 구축 중이며 첫 번째 시범 운영을 위해 세 곳의 핵심 시장을 선정했는데 그곳이 바로 일본, 독일, 그리고 우리 한국입니다. 잠깐만요. 그 전문 용어들로 저 겁주지 마세요. 샤딩인지 뭔지 그게 다 뭡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새로운 소스 코드가 파일을 휙휙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예전에 KYC가 기약 없이 걸려있던 때처럼 다들 이제 곧 본전 뽑는 줄 알았는데 또 목 빠지게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파이 캐느라 다들 지쳤어요. 그냥 앱이 매끄럽게 돌아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이나 바꿀 수 있기를 바랄 뿐이지 이런 기술 용어들 들으면 골치만 아픕니다. 민호 씨, 진정하세요. 파이오니어 분들이 이론 듣는 걸 안 좋아하신다는 건 알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대형 마트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샤딩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서울 경부고속도로의 출퇴근 시간과 같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수년 동안 고전해온 방식으로 수백만 대의 차를 꽉 막힌 단일 도로에 밀어넣는 끔찍한 정체 대신 파이의 샤딩 버전 3은 그 대로를 수백, 수천 개의 평행 차선으로 자동 분할하여 동시에 쌩쌩 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시스템은 데이터를 분산시키고 수많은 거래를 병목 현상 없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나눠서 빨리 달리게 한다는 거군요. 그럼 결론적으로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 겁니까? 예전에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테스트넷 파일을 조금 보내봤는데 한참을 빙글빙글 돌고 나서야 숫자가 바뀌던데요. 그건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샤딩 V3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초당 1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는 10만 TPS 이상입니다. 민호 씨, 전 세계적인 비자 카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민호 씨가 GS25 편의점에서 자주 긁는 그 카드의 최대 처리 속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초당 2만 4천 건에서 6만 5천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바로 이 순간, 파이는 핵심 기술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결제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뛰어넘은 것입니다. 10만 TPS라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같은 1초에 파이로 커피값을 결제하더라도 네트워크는 끄떡없으며 특히 가스비, 그러니까 수수료는 항상 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초당 10만 건이요?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비자를 넘었다니 진짜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지아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CU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못 사고 실제 물건도 못 사는데 그 엄청난 속도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들이 진짜 관심 있는 핵심은 저 아마존 소문이라고요. 올해 설날에는 제가 2019년부터 캐온 파이 지갑으로 미개봉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를 집에 모셔올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속도가 빠른 코인을 들고 있어도 물건으로 바꿀 수 없으면 쓰레기나 다름없죠. 그것이 바로 어젯밤 전체 업데이트의 핵심입니다, 민호 씨.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의 거인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날에 네트워크가 시도 때도 없이 다운되거나 먹통이 되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코어팀이 10만 TPS의 샤딩 V3를 완성한 것 자체가 전제 조건이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슈퍼앱들이 파이의 인프라 위에서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깔아준 셈입니다.
아마존이 왜 한국, 일본, 독일을 아마존 크립토페이 시범 운영 국가로 선정했는지 물으셨죠? 이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이 세 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고 인터넷 인프라가 최고 수준이며 무엇보다 이곳의 파이오니어 커뮤니티가 실물 상품 교환에 있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가습이라는 기술적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면 파이의 가치는 유틸리티 가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즉, 민호 씨가 아마존에서 카카오페이로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파이로 삼성폰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파이의 가격은 거래소에서의 순식간의 투기적인 펌프앤덤프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실제 쇼핑 수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분석을 듣고 나니 저도 슬슬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가격 이야기를 하시니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젯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GCV파, 그러니까 1파이당 31만 4,159달러라는 합의 가치를 지지하는 형제들이 아주 성대하게 축하 파티를 열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아마존이 들어오면 1파이로 현대차 한 대를 거뜬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현실적인 채굴러라 그런 가격을 들으면 너무 정신 나간 소리 같습니다. 그 엄청난 파이 물량을 소화할 유동성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형제분들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31만 4,159달러라는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장 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바로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고생하며 채굴하는 사이인데 뜬구름 잡지 말고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민호 씨, 너무 날이 섰네요. 우리는 분석을 하러 여기 있는 것이지 커뮤니티의 믿음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는 모든 기대감을 포용할 만큼 충분히 거대합니다. 이 오픈 메인넷 시대 초기의 파이 가치 평가는 단순히 전광판의 숫자를 찍어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상품 시장의 구매력과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감정상하게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아래에 재미있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생각에 아마존이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볼 때 현재 1파이로 부촌인 강남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몇 잔이나 바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분위기가 더 후끈 달아오르도록 여러분의 숫자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의 분석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종 모양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와 민호 씨가 계속해서 밤을 새워가며 커뮤니티의 아마존과 코어 팀의 최신 동향을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됩니다. 네, 우리 형제들 계속 열심히 채굴하며 희망을 품어봅시다. 그런데 지아씨, 아직도 현실적으로 아주 찝찝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얼마나 빡빡하게 규제하는지 지아씨도 잘 아시잖아요. 무슨 특금법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코인 트레이딩하는 형제들이 아주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마존이 한국 사람들에게 파이로 자유롭게 쇼핑하도록 허용한다면 대형 전통은행들이나 규제당국이 가만히 놔둘까요? 파이로 냉장고를 결제하던 중에 갑자기 계좌가 동결될까 봐 겁납니다. 그러면 정말 망신스럽잖아요. 시장에서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신 분다운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한국이 매우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호 씨는 이 행보의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왜 아마존이 감히 크립토페이 게이트웨이를 열었을까요?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은 철저한 준비와 세계 최고 변호사 수십 명의 자문 없이는 절대 어떤 일도 벌이지 않습니다. 아마존이 한국 시장에서 파이의 청신호를 켠 것은 전통 금융계의 편견에 날리는 강력한 일격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규제 당국에 대해 암묵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파이는 그저 하루하루 펌프앤덤프에 쓰이는 쓰레기 같은 무가치한 밈코인이 아니라 국제적인 규모에서 실제 활용도를 갖춘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라는 것을요. 아마존의 거대한 상거래 흐름이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 전통 은행들도 더 이상 가만히 앉아 금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웹3와의 연결망을 열고 저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법적 규제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이며 파이를 망상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모든 의심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하지만 연결망을 연다느니 접속이냐 하는 단어를 들으니 또 피가 거꾸로 솟네요. 오늘 아침에 소주 한 잔 마시고 술도 덜 깼는데 부산에 계신 삼촌이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마존 기사를 읽었는데
아마존과 파이 지갑을 연동하고 즉시 쇼핑 지원금 $100를 받으세요 라고 적힌 링크를 보셨답니다. 삼촌이 허둥지둥 24개의 비밀 단어를 곧바로 입력하셨다는 거예요. 펑 하는 순간 2020년부터 모아온 5천 파이가 단 1원도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싹 다 털린 거죠. 지금 삼촌은 코어팀을 고소하겠다고 난립니다. 지아 씨는 전문가니까 해커를 추적해서 그 파일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좀 말해주세요. 아니, 기술이 아무리 좋고 10만 TPS니 뭐니 하면 뭐합니까? 사람 돈이 이렇게 눈 깜짝할 새 날아가 버리는데. 세상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군요. 파이오니어 분들의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민호 씨,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잔인한 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님이나 코어팀 전체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삼촌의 파이를 되찾아 드릴 수 없습니다. 파이 지갑은 비수탁형, 넌 커스토디얼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24개의 비밀 구절은 민호 씨 집의 금고를 열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열쇠라고 상상해 보세요. 삼촌이 가짜 웹사이트에 직접 그 24개의 단어를 입력하셨다는 것은 도둑의 손에 열쇠를 복사해서 쥐어주고 집 안으로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는 불변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래가 한 번 원장에 기록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파이의 가치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올해 2026년에는 사기 수법들이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허접한 가짜 웹 링크만 쓰지 않습니다. 요즘 해커들은 AI와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하여 유명인의 얼굴을 위조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심지어 아마존의 결제 게이트웨이로 교묘하게 위장한 악성 스와트 컨트랙트를 만들어냅니다. 무심코 지갑을 연결하고 승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1000분의 1초 만에 모든 자산이 싹 빠져나가게 됩니다. 제 길 정말 화가 나네요. 지아 씨와 시청자분들께는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기꾼들은 정말 쓰레기입니다. 수년 동안 고생한 우리 형제들의 무지와 탐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대놓고 강도질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형제들이 보안 지식이 너무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준다느니 아마존이라는 글자만 보면 눈이 뒤집혀서 뇌를 거치기도 전에 손이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해버리니까요. 만약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경고 정보가 없다면 장담컨대 오픈 메인넷이 터질 때 한국 파이오니어 절반은 순식간에 지갑을 다 털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이 팟캐스트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호 씨. 지식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민호 씨가 정보 부족에 대해 말씀하신 김에 덧붙이자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사이버 범죄자들의 다음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잠시 멈추시고 지금 당장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오픈 메인넷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수칙과 최신 사기 수법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릴 것입니다. 클릭 한 번의 실수로 5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채굴한 파이가 물거품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24개의 비밀번호 단어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론 비밀번호를 직접 적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만요. 맞습니다, 형제들. 지금 당장 구독 누르세요. 이 채널에는 목숨을 살리는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삼촌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된 셈 치겠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게시판의 형제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소문을 내고 있는데요. 오픈 메인넷이 열리자마자 월스트리트의 금융고래들이나 한국의 재벌 세력들이 혼란에 빠진 채굴자들의 저렴한 파일을 원화를 풀어서 싹쓸이할 거라는 겁니다. 물량을 싹쓸이한 후에는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유동성을 메말라버리게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가난한 파이오니어들은 다시 가난해지고 고래들의 먹잇감 신세가 될 거라는 건데 이 음모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음모론은 무시무시하게 들리고 전통 금융의 방식으로는 논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파이 네트워크에 적용한다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FUD, 공포, 불확실성, 의심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파이의 온체인 데이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호 씨, 시중의 다른 ICO 프로젝트들을 보세요. 벤처 캐피탈들이 처음부터 전체 토큰 공급량의 50%에서 70%를 쥐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떨어뜨리고 조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이는 다릅니다. 파이는 수천만 명의 실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채굴하는 방식을 통해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분배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블록체인상의 락업 비율을 보시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커뮤니티의 경우 통계에 따르면 메인넷으로 전환된 파이 물량의 85% 이상이 최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락업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밤낮 없이 시스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20만 개 이상의 노드 네트워크가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기 단계에서 시장에 실제로 유통되는 공급량이 극히 희소하다는 뜻입니다. 고래들이 원화나 달러를 산더미처럼 들고 있어도 그저 구경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오니어 분들이 채굴 이자를 받기 위해 지갑에 파이를 꽁꽁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파이 물량이 없는데 고래들이 대체 무엇을 매집하고 조작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이 게임의 주도권은 실제 공급량을 쥐고 있는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아하, 일리가 있네요. 형제들이 다 락업으로 잠가버렸으니 시장에 쓸어 담을 물건이 있을 리가 없죠. 고래들이 조작하고 싶어도 조금씩 비싼 값에 사 모아야만 하겠군요. 지아씨만 이렇게 수치로 분석해주니까 이제야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그럼 이제 다가올 장밋빛 미래, 특히 아마존 쇼핑권을 준비하기 위해 형제들을 위한 생존 가이드북을 하나로 요약해 주시죠. 파일을 안전하게 쓰면서도 빈털터리로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기꺼이 해드리죠.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살아남고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모든 파이오니어는 다음에 변치 않는 3가지 원칙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 오직 파이 브라우저 생태계를 통해서만 D앱에 접속하고 거래하십시오.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전송된 수상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파이 브라우저 상에서 해당 D앱이 공식 인증 마크와 네트워크 보안 인증서를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둘째, 24개의 비밀번호 단어를 입력할 때 절대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현재 스마트폰에 숨어 클립보드, 임시 메모리의 데이터를 훔쳐가는 악성 코드가 매우 많습니다. 비밀번호는 종이 수첩에 적어서 금고에 보관하시고 지갑을 복구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만 직접 손으로 한 글자씩 타이핑하십시오. 셋째, 방금 논의한 아마존 크립토페이와 같은 모든 대규모 파트너십 정보는 파이앱의 메인 화면이나 공식 인증 마크, 블루베지가 있는 코어팀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직접 공지됩니다. 니콜라스 박사님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아마존 지갑 연동을 요구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사기입니다. 최고네요. 세 단계가 아주 명확하고 간결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말 오늘 지아 씨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어쩐지 제가 파일을 원화로 바꾸겠다고 안달이 나서는 허황된 가격들을 두고 맨날 옥신각신 싸우기만 했네요. 알고 보니 프로젝트의 가장 거대한 비전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초고속 샤딩이라는 기술력에 사용자를 보호하는 투명한 규칙, 거기다 아마존 같은 거물급 든든한 뒷배경까지 갖춰져 있었네요. 역시 부자가 되려면 지식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형제 여러분, 지갑을 단단히 쥐고 달콤한 결실을 볼 그날을 기다려봅시다. 맞습니다, 민호 씨. 우리는 지금 오픈 메인넷이라는 용어가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 된 2026년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10만 TPS의 인프라가 완성되었고 기술적인 장벽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리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웹3에 대한 가장 탄탄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비밀 구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노를 저어 가십시오. 세계 최대 규모의 탈중앙화 화폐 생태계가 맺은 결실을 만끽할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민호 씨, 감사드리며 파이 네트워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폭발적인 소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